북한의 핵심 3대 전투전력 전개에 이어 한국과 미국 역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밤을 새며 사흘째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남북한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하정률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군이 이제 전략자산 전개 시점 검토하기로 했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한데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원장님. 예. 지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지금 취해진 조치인데요. 그 전략 수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B-52 폭격기하고 B-2 스텔스 폭격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 잠수함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발을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북한을 무자비하게 응징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표현된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괌 기지의 앤더슨 기지를 직접 가봤어요. 그래서 그 무장하는 B-52기를 봤는데 그 무장력이 사실 엄청나요. 그리고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의 사거리 밖에서 작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공 미사일 가지고 격추를 시키지 않는 그런 고공에서 작전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저기 한만 국경선까지 때릴 수 있는 전략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공포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스텔스 B-2기는 실제 북한 영공에 들어가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공할 전투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거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북한이 지금 전략적인 자산들을 지금 배치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제 전략적인 자산이라는 게 이제 잠수함,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전투기를 지금 추진 배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한 미군의 전략적인 자산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지금 괌 기지에 있는 자산까지를 포함해서 운용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그리고 서로의 협상단에 대한 어떤 그 압력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그건 뭐 직접적으로 도움은 되겠죠. 특히 이제 북한이 먼저 소위 그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전략적 자산들을 전개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지금 잠수함 50여 척이 지금 일단 물속으로 들어갔는지 전체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정도로 우리한테 위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외에도 또 비대칭 전력인 여러 가지 특수군이라든가 이런 것들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나름대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게 있었고 우리는 여기에 대비하는 직접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한미연합 군사 전력의 위력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전개를 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회담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도 좀 뭔가 이 자신감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그 역할을 또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북한이 이제까지 일부 우리 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북한이 뭐 잠수함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아주 치명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등 이런 그 굉장히 그 위험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여과 없이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이런 그 전략적 자산들이 이래 움직이고 있는 데 대해서 두려움이라든가 나름대로 좀 이 그 전쟁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을 좀 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뒤에는 또 우리 함께에 있어서는 한미연합 이 어마어마한 한미연합 군사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그런 시위적 효과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은 이제 북한의 전략 자산이 움직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 협상력을 이제 높이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서 지금 사용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준전시 태세를 지금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면 준전시 태세에 따라서 전투력들이 전방으로 추진되거나 재배치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잠수함이나 혹은 저런 고속 정도
준전시 태세에 따른 하나의 추가적인 조치사항에 따라서 지금 기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북한의 도발이 우발적이란 것보다는 9월 3일 중국 전승절에 자신들이 이제 제대로 참석을 할 수 없는 것까지 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전반적으로 북한이 이거 인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는 목함질에 매설을 해서 우리 군을 위해를 가해는 어떤 그것에서 사실 요 수준에서 북한은 끝내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병력에 위해를 가하게 되면은 또 우리 군 입장에서는 또 대응을 하고 네. 그렇다면은 이게 DMZ 주변으로 해서 군사적인 어떤 그런 긴장 상황이 조성되고 또 이 긴장 상황을 북한은 역으로 이게 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작극이라고 선전을 하면서 여기에 또 대처를 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것을 위해서 내부적인 어떤 결속이라든가 주민들을 동원체제로 모아서 뭔가 이 충성을 유도해내는 어떤 그런 구도가 사실 있고 또 대외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김정은 체제 자체가 굉장히 고립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고립 상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러나 이 고립 상태 자체를 우리는 고립이 아니다. 우리는 강력한 나름대로의 위력이 있고 김정은 체제는 그만큼 정통성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보여줄 필요가 사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 나름대로 김정은 체제가 소위 전쟁 상황이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좀 승리로 이끄는 어떤 그런 소위 천출 명장이랄까 그죠? 김정은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소위 성군 정치 하에서 최고 지도의 정통성 이런 것을 고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북한이 도발했던 과거 사례를 보면 한미 군사훈련 있을 때는 안 했던 것이 과거 사례인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28일까지 계속됐는데 그 와중에 도발해서 상당히 좀 의아스러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끝나면 더 공격적인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이제 도발들을 안 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북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전력들이 한반도에 많이 배비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훈련에는 이제 그런 전력들이 조금 덜 배비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항공모함 같은 것은 지금 이제 일본에 있다가 지금 미 본토로 지금 복귀하는 중이고, 또 추가적으로 한반도에 이제 이 연습 기간 동안에 들어오는 전력도 좀 줄어들었고, 아마 이제 그런 것도 다각도로 이제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꾸준하게 지속된 게 이 을지 프리덤 가이드 훈련을 너희 중지하라. 이렇게 주장을 훈련 때마다 매년마다 이렇게 반복해 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도발을 해서 그 주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요. 논의 범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이번 도발에 관한 것만 논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포괄할 것인지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포괄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담의 지금 기간도 지금 다른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긴 기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님과 저쪽에 김정은이를 대표하는 최고위급이 지금 만난 거거든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지금 회담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쪽에서 서로 시급히 생각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제 북쪽에서는 우리 이제 방송 장비 철거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전단 살포 중지하는 것, 그다음에 을지 프리덤 가이드 훈련을 중지시키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큰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번에 논의를 하려고 할 거고, 우리는 이제 결정적으로 이번 조치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탕하에서 미래지향적인 교류협력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추석에 가능하면 이산가족을 상봉을 추진하고 이런 이제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런 내용들까지를 이제 토의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게 오이사 조치예요. 그래서 오이사 조치 문제도 아마 북한 쪽에서 거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회담도 지금 상당히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그게 좀 덧붙여가지고, 이번에 물론 뭐 포괄적인 그런 것 필요성은 사실 있지만, 네. 이번 회담의 성격 자체는 상당히 특수한 겁니다. 특수한 것이라고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갑자기 그 심리전을 전개한 데 대해서 이것이 자기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왔다. 이래 볼 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목함지대 도발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후속으로 북한이 또 두 번에 걸쳐서 포공격이 사실 있었죠. 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누가 이것을 했는지 주체 그리고 또 그 주체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또 이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받는 그런 아주 특수하고 그렇지만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심리전을 재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카드를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다른 걸 요구할 그런 계제가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 오이사 조치 해제하라, 그다음에 거기서 금강산 관광사를 재개하라 하는 그럴 여유가 없고, 네. 북한으로서는 오직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오히려 우리한테 단거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심리전을 이것을 없애거나 중단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일찍 그런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라든가 네. 그 여타 우리가 또 많이 또 북한에 제의해 놓은 사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대해서 순조롭게 해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잘 해나가보자. 소위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단거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심리전을 전개하는데 이것을 중단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 이런 것을 그러면은 북한 측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주체다. 그리고 또 여기서 사과를 어느 수준에서 한다. 어떤 형식으로 한다. 그리고 또 이것을 재발 방지를 하는데 그건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전 전개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것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철폐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한시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사실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기에서 이 줄다리기를 사실 하면서 지금쯤 이렇게 전개될 때 우리가 좀 정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정리를 좀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합의문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가장 정신으로 볼 수가 있고 네. 그렇다면 이게 결국 이제 이런 것이 타협이 되지 않고 우리가 지리하게 이거 서로가 충돌을 하면서 논쟁을 하다가 아마 또 결렬을 시키면서 네. 일단 결렬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인터벌을 두면서 다시 그 회담을 전개하는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사항에 전부 다 동의를 하면서 지금까지의 협상들은 전부 다 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협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협상이 결렬돼도 다음 위에서 또 그 결렬된 문제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협상들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고위급의 양쪽의 지금 지도자들을 대표한 최고위급의 회담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협상이 결렬되면 추가적으로 누가 나서서 추가적인 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 혹은 북한 측이나 어떻게든 이 협상을 한번 성공시켜보자 하고 결의를 다지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성공 가능성은 더 있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속 협상을 지리하게 하면서 김관진 실장과 황 병사가 1대1로 비공개를 했다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바로 제 생각에는 우리가 협상에 있어서 의제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좁혀졌다는 그런 생각이 되죠. 그게 바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한
주체와 시인과 그리고 재발 방지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리전 전개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완전히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할 것인가 그럼 하되 어느 정도 그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소위 이제 김관진 실장도 최고위 안보 책임자고 또 그 다음에 또 김양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황병서 경우라도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그건 바로 군사적인 직접적인 이제 의무를 띠고 왔으니까 우리 심리전과 관련된 그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만큼 의제가 좁혀져 있다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조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신호니까 일단은 발전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그 회담 자체가 아니면은 그 자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부터 이 회담 자체가 우리가 이제 북한의 회담을 진위회담도 있고 소위 그 의사회담이 사실 있습니다. 진위회담이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뭔가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여러 가지 그 협상을 진행하는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격은 사실 진위회담에 가깝다. 왜냐 그만큼 북한이 심리전과 관련된 이런 것을 어떻게 중단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최대의 목표를 갖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하정열 장군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다른 회담보다는 성공 가능성은 높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거기 관련해서 전부 다 동의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 회담 장소 자체가 지금 오디오, 비디오가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보고 있고 또 우리 이제 회담실에서도 보고 있고 또 북한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측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될 그러한 어떤 합의 혹은 그러한 사과나 이런 조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둘만이 꼭 필요한 합의라든지 또는 어떤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도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우 민감한 내용이지만 양측의 어떤 진일보된 의견을 교류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CCTV가 없는 곳에서 1대1 특별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